강의 노트랑 강의에 대해서 몇 개의 코멘트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메일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강의 노트 1에서 1에 14번씩 한번 미분하는 거는 식이 내가 틀렸고 나는 이제 고쳐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랑크의 방법을 써서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자유도를 곱할 때 자유도를 곱하면 왜 그 분자가 16이 되는 것 같은데 왜 8로 썼냐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레일레이 포뮬라를 유도할 때는 파동, 전기장의 파동을 썼기 때문에 전기장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전기장은 예를 들어서 Z축으로 가면 폴러리제이션이 XY 두 개의 방향, B도 그렇기 때문에 각각 두 개씩 해서 결국 4를 곱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플랑크의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할 때는 포톤의 에너지가 HU라고 하면 그때 그 포톤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폴러리제이션만 두 개를 곱해서 16이 아니라 8이 되는 거죠. 나 그걸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그 공부를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보의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한 결과를 마저 쓰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C알파의 제곱 MC 스퀘어드 나누기 N제곱. 그래서 알파는 137분의 1로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고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의 경우 C를 1로 놓으면 많이 봤던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거는 역시 한 에너지 레벨 N, 여기 나와 있는 N이 있는데 N이 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N1에서 N2로 갈 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이가 에너지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U가 2파이분의 각진동수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H를 곱하면 H 나누기 2파이가 H 바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쓸 수 있죠. 쓰고 다시 요거는 람다로 쓰면 오메가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고 이게 2분의 1 C알파의 제곱 MC 스퀘어드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N2 스퀘어드 N1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람다는 1 오버 람다는 이걸 다 이쪽으로 넘기면 4파이 C 그다음 어떻게 되나 4파이 C C알파의 제곱 H바 스퀘어드 MC 스퀘어드 N이 크면 앞에 음수니까 N이 크면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N이 1일 때가 제일 낮은 상태고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N1이 N2보다 이게 오메가가 양수려면 N1이 N2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N1이 더 크면 요 역수의 제곱의 차이는 양수가 되죠.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된다고 하면 바뀌면 그거에 해당되는 빛을 흡수한다고 우리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그래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봤던 리드버그 상수를 다음과 같은 양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호 모델에서도 이상한 가설을 세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걸 설명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가설을 써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맞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번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양자역학을 써서 계산을 할 거예요. 답이 똑같아.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양자역학을 써서 계산을 하는 거랑 다음과 같은 대략 적당한 가설을 세워서 한 거랑 답이 같은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좀 약간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가군동량이 0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이제 미시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질이 많이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하냐? 파동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원자나 분자 혹은 전자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간섭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파동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파동의 중첩 원리를 적용하면 파동 두 개를 더했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수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면 이런 간섭 무늬를 보이는 현상은 파동 현상에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파동이 뭐냐, 그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이 뭐냐, 그 다음에 그 파동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앞으로 이 과목에서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할 테고. 나 문을 좀 닫아야겠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보려고 하면 우리 파동에 대한 파동을 다루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도구를 좀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먼저 파동을 먼저 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동은 물론 여러분들이 파동 방정식을 써서 우리 볼 수 있는데, 파동 방정식이 뭐 3차원까지 할 수도 있지만 뭐 1차원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i라는 게 파동이라고 하면 다음 같은 게 전형적인 파동 방정식이죠. 이 파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요거를 우리가 아는, 이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아는 답은 1학년 때도 우리 배웠지만 임의 함수 x-vt랑 x와 t가 제멋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vt의 함수 혹은 x 플러스 vt의 함수의 적당한 합으로 우리 항상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요게 항상 일정한 양이 되려면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파동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v라는 속도로 왼쪽으로,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함수로 쓸 수 있는데,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파동을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물론 요것도 쓸 수 있고 요것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요거 F의 이 함수에 대한 해 성질을 알면 이거는 V 대신에 마이너스 V로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여기에만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면, 우리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우리 다음 같은 파동은 되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많이 써요. 소위 기본적인 함수로.
여기서 K는 우리가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걸로 파장이 람다면 다음과 같이 주는 웨이브 넘버고,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로 2파이 t 2파이 u, t는 주기고 진동수를 쓰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우리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각 진동수가 하나니까 싱글 프리퀀시 웨이브죠. 혹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모노크로매틱 솔루션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 개 있는 거는 더하면 되죠. 다음 같은 오메가를 바꿔서 더하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물론 이거랑 동등하게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일러 릴레이션 e to the i 테타가 코사인 테타 플러스 i 사인 테타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랑 동등하게 우리 어떻게 쓰냐면 a i 다음과 같이 쓰죠. 그래서 우리 2차 미분방정식에 독립적인 해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코사인, 사인으로 쓰거나 혹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두 개를 독립적인 거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떤 걸로 써도 좋은데 되게 움직이는 걸 쓸 때는 이걸로 쓰는 게 더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음과 같은 양이 기타 줄의 파동처럼 이게 파동의 진폭이 실수면 A1, A2는 실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A와 B도 컴플렉스 넘버,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두 개가 이게 두 개를 만약에 같다고 놓으면 A와 B를 A1과 A2로 표현할 수 있죠. 이 관계를 쓰면 이거를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I 사인으로 쓴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 보면 A1과 A2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 값이 실수라는 조건을 쓰면 물론 우리가 양자역학에 쓰는 파동함수는 복소수니까 우리 그럴 필요가 없지만 실수라는 걸 요구하면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 자기 자신과 같다는 그 조건을 쓰면 돼요. 그러면 A가 B의 컴플렉스 컨주깃이면 돼요.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어쨌든 우리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쓸 텐데 우리 앞으로 요걸 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러면 이제 K와 오메가가 막 다르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가 아니라 다른 진동수를 가진 여러 개의 파동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적당히 더하면 어떤 데서는 보강 간섭, 어떤 데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가 소위 로컬라이즈된, 딴 데서는 다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0이고 어느 한 곳에서만 0이 아닌 그런 파동을 만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우리가 웨이브 넘버랑 오메가를 주어졌지만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냐? 이 식에서는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물리계를 보면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K의 함수예요. K의 함수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를 K에 대한 함수로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학의 용어를 빌려서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해요. 분산이라고 하죠. dispersion relation. 그래서 빛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CK죠. C가 광속이고 오메가가 K에 비례하죠. 이런 걸 우리가 linear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하고 dispersion relation linear하면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고 그걸 시간에 따라서 진행시키면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요.
전자기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 어떤 미디엄에 있지 않으나 미디엄 안에 있으면 달라지지만 진공에서는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고 보통 우리가 보는 입자인 경우 비상대론적인 입자인 경우에는 K 제곱의 비례예요. 2차 quadratic dispersion relation을 가지죠. 이 경우는 파동이 웨이브 패킷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웨이브 패킷의 모양이 점점 바뀌면서 진행을 해요. 우리 요 어떻게 바뀌면서 진행하는가 하는 거는 우리 이번 강의 시간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동이 있으면 이거는 단일한 하나의 진동수가 있는 파동의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쓴 거고 여러분들이 임의의 파동을 만들려면 이거를 더하면 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임의의 파동은 요걸 더해서 만들면 돼요. 더할 때 그 각각의 앞에 있는 요 양이 다른 K나 오메가에 대해서 요 A와 B가 각각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전혀 아주 다른 위치에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적당히 조절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웨이브 패킷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런 슈퍼포지션 때문에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기죠. 그러면 웨이브 패킷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더하는데 지금 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에 더한다는 거를 우리가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웨이브 패킷은 어떻게 하냐? 슈퍼포지션인데 내가 뭘 잘못 듣나? 아니지. XT는 YK 먼저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면 T가 아니지.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쓰면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앞에 있는 이상한 상수는 뭐 이건 앞에 있는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그렇다고 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이 우리가 썼던 싱글 프리퀀시가 있는 파동의 파동이죠. 그거에 적당한 개수 K에 의존하는 개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걸 적분으로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음수부터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요 K가 음수부터 요거는 전부 다 K가 양수일 때 쓴 건데 그게 아니라 K가 음수부터 요거만 쓰면 요거만 쓰고 K가 음수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걸 쓰면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죠. 요거만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인 웨이브, 이런 걸 플레인 웨이브라고도 불러요.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플레인 웨이브에 적당한 개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래서 슈퍼포지션을 해서 웨이브 패킷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게 K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그냥 오메가라고 썼지만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오메가는 아까 본 디스퍼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것도 K의 함수죠.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웨이브 패킷을 어떻게 준비하냐? 시간 t가 0인 곳에서 준비하면 돼요.
시간 t 이퀄 0에서 웨이브 패킷을 x0. e2ikx. 이제 보면은 오메가 t 이제 진행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시간 t 이퀄 0에서 딱 보면 그 순간에 요 플레인 웨이브 진행하는 순간에 플레인 웨이브에 적당한 개수를 곱한 다음에 더한 거죠. 자, 더한 슈퍼포지션의 결과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웨이브 패킷을 만들고 싶어. 요 웨이브 패킷을 만들고 싶으면은 phi k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phi k를 어떻게 아냐?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패킷을 알면 phi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phi k는 좀 이따 보일 거예요. 먼저 우선 식을 쓰고 다음과 같이 써요. 두 개가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파이랑 사이의 위치를 바꾸고 다만 여기도 ikx에서 마이너스 ikx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psi x 0를 알면 phi k를 알고 phi k를 알면 psi x를 알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는 걸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phi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psi x0인 거죠. 이건 그걸 뒤집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느 게 인버스냐는 건 이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이게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퓨리에 트랜스폼의 쌍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k에 대한 적분, 하나는 x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서는 k가 변수인 거고 여기는 x 적분하는 썸을 하는 변수가 k이고 여기는 x죠.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 항상 이거 k 공간, k 스페이스, x 스페이스에서 적분 이렇게 두 개로 나왔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냐면 두 개가 서로 쌍을 이루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컨주게 스페이스 혹은 듀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다음과 같이 스퀘어루트 2파이분의 1로 양쪽을 다 놨죠. 사실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나를 1, 하나를 2파이분의 1, 2, 4파이분의 1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의 곱이 2파이분의 1이기만 하면 돼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번 그렇게 정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하나는 1, 하나는 2파이분의 1이면 자주 쓰다 보면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 두 개를 똑같이 놓으면 돼.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에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내가 2파이를 붙여야 돼, 1을 붙여야 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대칭적으로. 근데 반드시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런 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임의의 함수, 임의의 웨이브 패킷을 다음과 같은 퓨리에 트랜스폼의 형태로 쓸 수 있냐 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실 퓨리에 트랜스폼은 먼저 퓨리에 시리즈부터 퓨리에 급수부터 시작해요.
퓨리의 급수는 뭐냐면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하는데 디스크리트한 적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썸을 하는 경우. 디스크리트한 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퓨리의 시리즈는 뭐냐면 어떤 주기가 있는 함수. 주기 함수. 그 주기가 EL이라고 합시다. L이 길이가 있으면 EL이라고 합시다. 주기 함수를 기술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주기 함수가 있으면 주기 함수는 그 주기랑 그 주기의 정수배가 되는 파동들의 적당한 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퓨리의 시리즈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periodic 펑션을 우리 생각해 보자. periodic 펑션 이걸 생각하려면 우리 그럼 전 구간에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period 안에 있는 함수만 생각하면 그거를 계속 복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음 같은 주기적인 함수는 모든 공간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 주기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 주기는 제로부터 2L이라고 해도 좋고 혹은 대칭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소위 퓨리의 시리즈로 쓰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우리가 마치 요거만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기타 줄의 경우 그 안에 나오는 파동이 적당한 파동은 어떻게 더하느냐. 정지 파동에 이건 제로부터 L 사이 정지 파동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 그럴 때는 이 나오는 썸이 디스크리트하죠. 디스크리트하다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산적이라고 하나? 이산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는 최근에 들었어,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산수학이라는 말을 이산수학이 뭐야? 저산수학도 있는 거야? 근데 디스크리트하다. 난 그래서 계속 띄엄띄엄하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음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탠딩 웨이브를 기술할 때는 좋아요. 근데 함수가 주기 함수인데 요건 even 펑션이죠. 요건 odd 펑션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even 펑션이나 odd 펑션으로 스탠딩 웨이브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만약에 odd 펑션만 있을 때는 요게 이렇게 쓰면 퓨리의 사인 시리즈, 퓨리의 코사인 시리즈, 일반적으로는 퓨리의 시리즈라고 해요. 요건 물론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도 있죠. 코사인, 사인으로 쓰는 건 아까 본 것처럼 엑스포넨셜 펑션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AN이 컴플렉스 넘버죠. 그렇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스몰 an과 라지 an, bn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다음 같은 걸 쓰면 좋아요. 여기다가 이 둘이 마이너스 I 오메가 t만 붙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우리가 퓨리의 시리즈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골라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퓨리, 지금 여기서 퓨리 트랜스폼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 우리가 fx를 알면 an은 어떻게 구하냐? an이 얼마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fx를 구할 수 있냐?
그거를 보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좋죠.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아니 마이너스 1부터 L까지 주기적인 함수인 경우 dx I n 파이 n과 m은 n이 인티저죠. n 파이 x 오버 L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인데 m입니다. 다음과 같은 양 이거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x에 대한 계산을 하면 I 파이 n-m x 이거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I 파이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죠. 근데 n과 m이 다르면 이게 인티저죠. 인티저면 e to the I 파이 n-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걸 보면 n-m은 저 정수예요. 짝수면 이거랑 같죠. 홀수도 같죠. 그러니까 n과 m이 다르면 0이에요. m과 n이 같으면 이렇게 적분할 수 없죠. 분모가 0이니까. 그러면 m과 n이 같으면 이게 1이죠. 1을 적분하면 2L이죠. 그러니까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그죠? 2L이죠. 그래서 이걸 2L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소위 크로네커 델타로 정의를 해요. 요거의 뜻은 m과 n이 같으면 1이고 m과 n이 다르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는 이 엑스포넨셜 펑션은 우리가 마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무의 벡터는 각 축의 수직인 단위 벡터의 썸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게 마치 그 단위 함수의 공간에서 단위 벡터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 벡터는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이시스 펑션의 벡터는 단위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면 0이죠.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죠. 함수 공간에서는 요걸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의를 하면 요거를 스퀘어 루트 2L로 나눈 양은 오소노멀 하죠. 오소고날 하면서 노멀라이즈가 돼 있죠. 1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오소노멀리티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냐? 뭐 M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더미 인덱스니까. 여기다 e to the 마이너스 I n 파이 x 오버 L을 곱하고 x를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남는 게 뭐죠? m이 n일 때만 남죠. AN이에요. 적분한 거죠.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over 2L fx
요거를 이용하고 앞에 있는 요 fx를 알면 an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an을 구하면 fx를 결정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퓨리의 시리즈를 볼 때 디스크리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언제 fx가 주기 피리어드가 EL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리어딕 펑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피리어딕 하자는 못 쓰죠. 전 공간에서. 그러면 피리어딕 하지 않은 펑션이면 어떡하려고? 피리어딕 하지 않은 펑션은 어떻게 다루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퓨리에 시리즈랑 퓨리에 트랜스폼이랑 차이가 이제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 퓨리에 시리즈는 피리어딕 한 펑션만 가지고 봤는데 피리어딕 하지 않은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한 공간에서 아까는 마이너스 L과 L 사이에서 임의의 함수면 그거를 계속 붙이면 피리어딕 펑션이 됐는데 전 공간에서 피리어딕 하지 않으려면 이 한 피리어드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같은 주기적인 함수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를 주기적이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싶으면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취하면 어떻게 하나? fx는 근이 좋네. fx는 an e to the I n pi x over L n이 하나씩 n이 1, 2, 3, 4 마이너스 1, 2 간격이 1인 거죠. 간격이 1인 델타 n을 곱해요. 델타 n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의 장난을 하면 앞에다 L 오버 파이를 곱하고 뒤에는 그럼 파이 오버 L을 곱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K를 L분의 N파이로 쓰고 따라서 L과 파이는 고용되어 있으니까 델타 K는 L분의 파이 델타 N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결합해서 L, AN 오버 파이를 phi K K, n에 대한 함수는 K로 쓸 수 있으니까 phi K 오버 스퀘어 2파이로 쓰면 fx는 summation square 2파이 phi K e to the I kx 델타 K로 쓸 수 있죠. 이제 L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n이 여태까지는 L을 무한대로 L이 파이나이트 하면 K는 디스크리트한 넘버죠. L이 무한대로 가면 디스크리트한 그 차이 이웃한 K 사이의 값이 0으로 가죠. 연속적인 극한으로 가요. L을 무한대로 보내면 K가 컨티뉴어스한 넘버가 되죠.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썸은 적분으로 다음과 같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요.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죠? 피리어딕 펑션에서 시작해서 피리어딕하지 않은 임의의 펑션까지도 우리 생각하려면 다음과 같은 퓨리에 시리즈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퓨리에 트랜스폼을 얻었죠.
phi k도 마찬가지예요. phi k는 여기 이 식에서 phi k 스퀘어 2파이 스퀘어 2파이를 곱하고 이거 다 하면 우리 이걸 이 짓을 다 하면 다 할까? 하면 우리 아까 썼던 요거의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퓨리어 트랜스폼을 얻었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fx는 phi k는 이게 fx phi k는 요거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그러면 여기 요 식에다가 phi k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 봅시다. 그걸 다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스퀘어 2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다 되고 e to the ikx 요거 다 쓰고 phi k를 요걸로 쓰고 싶은데 또 x가 들어오면 앞에 있는 x랑 헷갈리죠. 근데 요거는 x에 대해서 모두 적분하는 거죠. 우리 소위 이런 걸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이건 x로 쓰든 y로 쓰든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더미 베리어블 y를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를 적당히 다시 쓰면 dk e to the I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굉장히 희한하죠. 왼쪽에 fx야. 여기도 또 fy가 있네. fy에다가 적당한 x-y의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했더니 fx가 돼. 임의의 fx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할 때마다 주어진 y에 대해서 y가 x여야만 되죠. 모든 점에서 적분을 하는데 y가 x일 때 고값, 적분하면 고값을 주어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거 있는 모든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양은 그걸 적분을 하면 fy에서 모든 y에 대해서 주어진 y 값에 대해서 각각 다 x 값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함수가 자기 자신의 변수를 다른 걸로 해서 적분을 했는데 다른 것이 됐어. 그러면 모든 점에서 y의 모든 점에서 전부 다 x랑 같아야 돼. 그죠? 같은 걸로 해서 모든 y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할 때 모든 y에 대해서 각각이 전부 다 x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양쪽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쓰고 보니까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요 양, 요 양을 우리가 델타 x-y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거 쓰면 우리 이 아이디어를 쓰면 요게 바꿨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주죠. 그래서 이걸 델타 x, 디렉 델타 펑션 델타 x 마이너스 y라고 정의를 하면 델타 x 마이너스 y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x랑 y가 다르면 0이고 x, y가 같으면 무슨 값인지 모르죠. 저 자체로는 모르고 적분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적분을 해야만 알 수 있어서 사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요거를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함수라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디렉 델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다시 말하면 적분을 해야만 우리 의미 있는 함수죠. 적분을 해야만 의미 있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우리 정의를 한다. 그래서 난 몰라. 강의 자료를 아직 본 적이 없어. 내가 두 번째 식이 뭐고 세 번째 식이 뭔지 모르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면 이게 굳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면 이거는 여기가 y라고 하면 y가 0이 아닐 때는 0이야. 그러면 이건 1이죠? 그죠? 1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한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델타 펑션의 밑에 있는 델타 펑션이 만약에 어떤 함수라고 하면 함수 밑에 있는 넓이가 1이라는 뜻이죠. 근데 밑변의 넓이가 0으로, 밑변의 길이가 0으로 가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야 돼. 요즘에서 연속이지 않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 함수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무한대, 이렇게 보면 이게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물리적인 양은 무한대가 없어요. 항상 유한하다고 하죠.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디렉 델타 펑션을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정의를 다한 걸 쓰지만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이게 유한한 걸로 생각한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여기서부터 간격이 y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 y 플러스 2분의 엡실론. 엡실론이 굉장히 작은 양. 그럼 요 밑변이 길이가 엡실론이죠. 그럼 요 위에가 높이가 1/엡실론이에요. 그럼 곱하면 요거의 넓이가 1이죠. 아주 폭이 좁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한 다음에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요. 사실 그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디렉 델타 펑션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디렉 델타 펑션의 representation이라고 불러요.
레프레젠테이션 유일하게 하나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우스안도 되고, 가우스안도 우리가 마이너스 뭐까지 적분하면 유한하죠. 그 다음에 폭을 자꾸 줄이면 이건 높아지게 만들어서 요게 넓이가 1이 되도록 만들고 폭이 0으로 가는 극한. 가우스연이라도 좋고 로렌츠연이라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디프랙션을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이 되는 거 x분의 sin x. 다음과 같은 것도 뭐냐면 요 폭을 첫 번째 0이 되는 점에 폭을 준 다음에 요 폭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델타 펑션.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요 성질. 주어진 점에서 폭은 0으로 가고 높이는 굉장히 크지만 유한해서 곱한 면적이 1이 되는 임의의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의 밑변의 길이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디렉트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머릿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그냥 요 디렉트 델타 펑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 보면 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크로네커 델타. 크로네커 델타는 m과 n이 디스크리트한 넘버일 때, 정수일 때 성립하는 거죠. 요 m, n이 연속적인 변수로 갈 때의 디렉트 델타 펑션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사이의 관계는 보면 되겠지만. 그럼 이렇게 디렉트 델타 펑션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우리 디렉트 델타 펑션의 몇 가지 성질을 보면 첫 번째 AX 요거는 A의 절대값 다음과 같이 되고, 우리 이건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델타 펑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x를 a xi, y를 a 에타로 쓰면 f a xi는 dy, 이거는 a의 절대값 d에타 fa 에타 델타 a 마이너스 에타.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쓴 거죠. 그렇지만 무식하게 fAx에 대한 정의를 보면 d에타 A에타 이렇게 써도 되죠. 이 말은 에타에 대해서 모두 적분해서 다른 건 다 0이지만 에타가 크사이일 때만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원래 디렉트 델타 펑션은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적분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적분 안에서 요거 다 갖고 A 절대값 곱하기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요 앞에 있는 걸로, 그게 바로 여기 있는 A 곱하기 델타 X가 델타 X랑 같은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성질이 증명이 되고, 이렇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면
0이 되는 점을 봐야 되죠. a가 양수라고 하면 x가 플러스, 저거는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a랑 마이너스 a죠.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델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로 놓고 마이너스 a를 지날 때는 요게 0으로 가지만 요거는 마이너스 2a로 가죠. 이건 상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니까 절대값은 a 델타 x 마이너스 a 혹은 이렇게 쓰고 혹은 이렇게 쓰기가 이상하면 앞에 있는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첫 번째 거는 x-a에 델타 x 플러스 a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a에 델타 x 마이너스 a. 근데 이건 x가 마이너스 a일 때고 요건 x 집어넣어도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차식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을 경우 델타 f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미분한 양. 이걸 미분한 거에다가 그 관심 있는 곳에서의 값. 우리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우리 그게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할 땐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0을 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델타 x제곱 이런 건 없어요. 정의가 안 돼요. 항상 지날 때 이런 걸 뭐냐면 우리가 심플 제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함수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는 점에서 함수의 기울기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함수만 델타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델타 펑션도 우리 예를 들었고 우리 여러 가지 했으니까 우리 그럼 이제 슈퍼포지션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웨이브 패킷을 어떻게 만드나. 델타 펑션은 이건 뭐 수리물리나 이런 책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얘는 아까 구한 AK 혹은 phi K AK? 내가 아까 식에다 뭐라고 썼지? psi x 제로를 phi K로 썼네. phi K. phi K. n 0 마이너스 어떤 주어진 곳에서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곳은 영어로는 otherwise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과 같은 함수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ET IKX 앞에 있는 개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웨이브 패킷 psi x0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먼저 이거를 그려보면 YK는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냐?
K 마이너스 K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웨이브 패킷은 오버 스퀘어 2파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지만 파이 k가 요 안에서만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하면 되죠. dk 파이 k 적분하면 n 스퀘어 2파이 ix분의 1 e to the I kx 빼기 e to the 마이너스 I kx죠. 이게 2배 I 곱하기 sin kx죠. 2배 I면 여기 I랑 상수가 돼서 2배 n 스퀘어 2파이 x분의 sin kx 분자분모에 k를 쓰면 여기 있는 양은 전부 다 kx에 대한 함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적당한 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푸사 x는 푸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분의 sin x의 형태죠. 여러분들이 디프렉션 패턴에서 많이 보는 x가 제로로 갈 때 파이나이트 하죠. 1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어디서 kx가 파이인 곳에서 첫 번째니까 파이 오버 k 마이너스 파이 오버 k 그리고 x분의 1로 점점 줄어드는 진동 다음과 같은 파동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동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면 psi x0 x 스페이스에서 그거의 듀얼 스페이스, 컨주게 스페이스에서는 k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파동의 성질이에요. 듀얼 스페이스에서 요건 어떻게 되죠? k의 범위가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니까 2k이지만 대칭 중간에서 보면 대략 k죠. 여기는 뭐 여기 이렇게 무한히 퍼져 있지만 x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거의 폭을 어느 거라면 첫 번째 0이 되는 곳 사이의 폭이라고 하면 요거는 델타 x가 대략 파이 오버 k죠. 그래서 뭐냐면 델타 k 델타 x 얼마야? 파이죠.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브 패킷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플레인 웨이브를 여러 개의 K를 가진 플레인 웨이브를 더하는데 이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K 값을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K의 범위가 있죠. K에 이런 범위를 주면 나오는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패킷은 대략 어느 정도의 로컬라이즈가 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파이 오버 K 정도 돼요. 두 개를 곱하면 항상 거의 1 정도의 숫자예요. 파이면 대략 1 정도의 숫자죠. 파동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K에서의 uncertainty, X에서의 uncertainty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오더 1인 숫자보다 작은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더 1인 숫자로 가는 게 웨이브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uncertainty principle이에요. 모든 파동은 그것이 기타 줄의 파동이든
수면파든 음파든 전자기파든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항상 만족해요. 파동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 아니, K 스페이스랑 X 스페이스랑 다르지. 그 두 스페이스를 듀얼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X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결정되는 K 스페이스가 따로 있어. 그 두 스페이스를 하나는 K 스페이스, 하나는 X 스페이스. 적분되는 공간. 이게 만약에 K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거는 K 스페이스에서의 함수가 주어진 거고 요거는 X 스페이스에서의 함수가 주어진 거죠. 두 개는 별개의 공간이에요. No. 두 개는 별개의 공간이에요. 별개의 공간이고 메꿔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는 아주 다른 공간인데 차원도 X랑 K는 하나는 웨이브 넘버고 하나는 X인데 차원도 다르고 다 그런데 이거 아주 별개의 공간인데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이루는 각각의 공간을 하나는 K 스페이스, 하나는 X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거를 각각의 컨주기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 두 사이에 메꿔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싱글 웨이브 넘버가 하나 있으면 델타 K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웨이브 넘버 하나 있으면 E2D IKX죠? E2D IKX는 모든 공간에 퍼져 있죠. 델타 X가 무한대죠. 무한대 곱하기 0이야.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극한적인 경우도 포함해서 웨이브의 성질은 항상 두 개의 듀얼 스페이스, 컨주기 스페이스에서 한쪽의 언서티와 다른 쪽의 언서티를 곱하면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아주 작아져서 0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웨이브면 가우시안 웨이브라는 게 뭐냐면 YK가 다음과 같이 줘. 그러면은 K0에서 피크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웨이브죠. 이걸 왜 하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걸 하면 퓨리에 트랜스폼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계산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굳이 정당화를 하자면 나중에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보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가우시안이에요. 혹은 여기 나타나는 요 언서튼티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동의 폼은 가우시안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웨이브 패킷의 시간에 따라서 웨이브 패킷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